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위스키를 만든다는 사실 저만 몰랐던 거 아니죠? 새로운 위스키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국내에 소개된 적은 없지만 잠재력 있고 또 개성 있는 스피릿 수입을 검토하는 일도 했던지라 나름 제 3세계 위스키 브랜드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위스키를 생산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국가 중 하나였어요. 오늘은 이스라엘 최초의 싱글 몰트 위스키 밀크 앤 허니 위스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이 위스키 조금 생소하긴 했는데 제가 이 위스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엄청 많거든요. 첫 번째로는 놀랍게도 제가 이스라엘이 본사인 IT 회사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로 10일간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밀크 앤 허니 증류소가 제가 잘 알고 있는 카발란과도 살짝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기후도 대만처럼 덥고 습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7월 초에 이스라엘에서 온 브랜드 앰버서더 오디드와 함께 밀크 앤 허니 소비자 초청 시음회를 바로 이곳 오픈핸드에서 열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진행과 통역을 담당했었고 또 행사를 위해서 이 위스키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했거든요. 기가 막히죠? 어때요? 본격적인 내용을 풀기도 전에 신뢰도 좀 올라가지 않았나요? 자, 오늘 밀크 앤 허니 위스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밀크 앤 허니 위스키 무려 6종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크 앤 허니 위스키 이름 치고는 너무 귀여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이 이름은 성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일컫는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문구에서 온 것입니다. 밀크 앤 허니 증류소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에서 경제, 문화, 산업의 중심인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뭔가 모르게 좀 경건하게 성지순례를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나라 전체가 좀 유적지 같을 것 같다라는 상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텔아비브는 아름다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평화로운 휴양지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 곳이었고 또 중세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듯한 올드타운과 현대적이고 세련된 빌딩 숲이 있는 뉴타운이 맞닿아서 잠깐 사이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제가 이제껏 여행해본 도시 중에서 최고로 매력적인 도시 중 한 곳이었습니다. 텔아비브를 다녀온 지 꽤 되었는데 아직도 그때 해변을 따라서 걷고 또 올드타운을 보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증류소의 스토리들이 더욱 실감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밀크 앤 허니 증류소는 올드타운과 뉴타운이 가까운 거리에 마주하고 있는 도시 텔아비브와 닮아 있습니다. 스카치 위스키의 오랜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살릴 수 있도록 현대 기술을 접목해서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위스키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서 스카치 위스키와 같은 규정을 따르고 있고 또 카발란 위스키뿐만 아니라 많은 신생 증류소들을 컨설팅한 고 짐수환 박사님이 이 밀크 앤 허니 증류소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캐스크를 모두 다 사용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캐스크로 숙성을 해서 특별한 위스키를 만들어내는 실험 정신까지 아주 투철한 증류소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IT 강국, 스타트업의 천국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동료들을 만날 때 다국적의 스마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대부분 다 3, 4개국어는 무리 없이 구사를 하고 또 동시에 엄청난 업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에 정말 놀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증류소의 시작도 심상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업가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왜 이스라엘에는 위스키 증류소가 없지?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진짜 위스키 증류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좀 청춘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무슨 위스키를 만들어? 라고 이들을 낙담시켰지만 이스라엘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하게 하려면 에이 못할걸 불가능할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욱 동기부여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증류소를 설립하기 시작했고 또 2014년부터 증류소를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6년에 첫 밀크 앤 허니 위스키가 출시되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요소가 이토록 많은 이스라엘 위스키 밀크 앤 허니. 자, 아직까지도 전해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무엇보다도 맛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오늘 마셔볼 6종의 위스키는 모두 논칠 필터 내추럴 컬러입니다. 그리고 모두 NAS 위스키예요. 텔아비브는 연중 300일가량 해가 떠있는 도시이고 여름이 길고 평균 기온도 30도가 훌쩍 넘어요. 겨울에도 기온이 18에서 19도가량 되는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숙성이 빠르고 진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위스키를 마셔볼
마셔보는 순서는 도수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독특해서 화제가 되었던 위스키부터 먼저 마셔볼 거예요. 에이펙스, 엘러멘트, 클래식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먼저 에이펙스 시리즈부터 마셔보겠습니다. 밀크앤허니 에이펙스 시리즈는 밀크앤허니 증류소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예요. 모두 배치별로 한정판으로만 출시되는 위스키이고 한국에서는 에이펙스, 데드씨, 석류 와인 캐스크 두 가지 위스키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데드씨라는 이름만 듣고 이 위스키는 사해가 워낙 이스라엘에서 상징적인 곳이라서 이런 이름을 붙였구나 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진짜 사해에서 숙성을 시킨 위스키였습니다. 이렇게 사해에서 위스키를 숙성시키게 된 스토리도 재미있었어요. 밀크앤허니 위스키 증류소 직원들은 아침에 커피 대신 위스키를 마시면서 회의를 하곤 하는데 어느 날 아침 회의 시간에 그때도 위스키를 어김없이 마시다가 사해에서 위스키를 숙성시켜보면 어떨까 라는 다소 날것의 아이디어가 나왔고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청춘 드라마 재질이에요. 이런 밀크앤허니 위스키 스토리는 뭔가 파이팅 넘치게 사업하는 젊은 스타트업 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만들어도 정말 재밌을 각이에요. 아무튼 텔아비브에 있는 수송 창고에서 위스키를 수송을 시키고 사해에 있는 호텔로 이제 캐스크로 옮겨가서 옥상에서 추가로 수송을 시켜서 탄생한 위스키입니다. 사해의 기온은 최고 50도까지 올라가고 엔제스 쉐어가 무려 25%가 된다고 해요. 숙성을 시켜두고 1년이 지나면 4분의 1이 증발되고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진하고 강렬하게 숙성이 될지 상상이 되시죠? 제가 오늘 마셔볼 에이펙스 데드씨 알코올 도수는 56.5도입니다. 이게 예상치 못했던 달콤한 바닐라와 약간 상큼한 사과의 향이 나요. 그리고 짠향은 아주 잔잔하게 깔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확실히 높은 기호에서 강렬하게 숙성이 된 것이 텍스처로 먼저 묵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바로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의 스파이스함이다 라는 파워풀한 캐릭터가 먼저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파이시함을 끼얹은 시나몬 그리고 커피의 맛이 전해져요. 향신료와 페퍼의 노트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니쉬에서 좀 짠내음이 뚜렷하게 느껴져요. 바다의 짠내음이 나면서 생강과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사해도 여행으로 하루 다녀왔거든요. 근데 진짜 짜고 정말 그냥 짜요. 그리고 진짜 가만히 있어도 몸이 둥둥 떠 있어요. 또 그 사해의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고 신기해서 그런가 사해는 아직까지도 오감으로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위스키를 마시기도 전에 저한테는 이름만 봐도 어우 짜!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짜지는 않아요. 오히려 짠맛보다는 단맛과 함께 향신료나 페퍼의 노트가 더욱 진하게 느껴지는 것이 조금 반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서 더욱 소장 가치가 높은 위스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마셔볼 위스키는 밀크앤허니 에이펙스 석류 와인 캐스크 위스키입니다. 석류 와인은 이스라엘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와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브랜드 앰버서더 오디드가 한국에서 시음회를 진행을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줬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시음회를 운영해본 경험에 의하면 석류의 맛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국가가 생각보다 몇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은 석류를 과일로도 많이 먹고 또 주스로도 많이 접해서 좀 설명하기 편하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했어요. 에이펙스 석류 와인 캐스크는 엑스보번 캐스크에 숙성을 시키고 6개월간 석류 와인 캐스크에서 추가로 숙성을 시킨 위스키입니다. 세계 최초로 석류 와인 캐스크에 숙성을 한 위스키예요. 제가 오늘 마시는 이 석류 와인 캐스크 알코올 도수는 57.2도입니다. 향에서는 좀 석류의 느낌보다는 자두나 베리류의 과일 노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풀의 향도 살짝 나는데 뭔가 그 허브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화장품과 같은 그런 향이 납니다. 그렇다고 뭐 역하거나 인공적인 그런 화장품 향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석류 주스를 안 먹은 지는 꽤 됐는데 예전에 마셔본 그 미녀가 좋아하던 석류 주스 있죠. 그 맛이 갑자기 떠오를 정도로 석류의 풍미가 풍부하게 전해져요. 좀 진한 알코올 도수와 풍부한 바디감 사이에서도 이렇게 과즙이 풍부한 느낌이 드는 것이 재밌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만약에 곡물을 사용해서 석류로 쿠키를 좀 촉촉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런 맛이 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류와 곡물의 풍미가 조화롭게 잘 섞여 있어요.
향에서 맡았던 풀의 맛이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는데 더 진하게 농축된 것 같은 민트와 같은 맛이 느껴집니다. 피니쉬까지 석류의 노트가 이어지고요. 타닌감이 섞인 오크의 노트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높은 도수에 비해서 굉장히 크리미하게 넘어가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걸 마시다 보니까 석류 와인을 구할 수 있으면 꼭 한번 구해서 마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밀크앤허니 에이펙스 시리즈는 모두 한정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출시에는 4에서 숙성을 한 뒤에 피니싱을 테라비브에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석류 와인 캐스크를 사용을 해서 생산할 수도 있다고 해요. 출시 때마다 제품별로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밀크앤허니 엘레멘트 시리즈 3가지 위스키 마셔보겠습니다. 먼저 밀크앤허니 엘레멘트 레드 와인 캐스크인데요. 이스라엘의 와이너리에서 공수한 레드 와인 캐스크에 숙성시킨 위스키이고 알코올 도수는 46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좋은 와이너리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꼭 다음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와이너리 투어를 꼭 해보라고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렌지의 시트러스한 향과 약간 딸기의 향? 네, 딸기의 달콤한 향이 나요. 그리고 흑설탕과 몰트의 향도 함께 느껴집니다. 바디감은 굉장히 가벼운 편인데 이제 좀 신선한 포도의 맛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포도의 맛이 베리류 과일의 맛과 잘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꽃의 노트가 입안에서 화려하게 이렇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꽃과 과일의 노트가 가볍지만 풍부하게 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두와 그런 오크의 피니쉬를 남기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 레드 와인 캐스크는 제가 엘레멘트 시리즈 3가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위스키예요. 테라비브 해변가에서 보았던 따사로운 햇살과 잔잔한 파도가 연상되는 그런 맛이랄까요? 가볍지만 화사하고 또 컬러풀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특징이 좀 짧은 숙성 기간에서 오는 아쉬움을 상쇄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밀크앤허니 엘레멘트 피티드 마셔볼 건데요. 이 위스키는 대서양과 지중해가 만났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스키는 피트로 건조한 몰트를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논피티드 몰트로 중요한 원액을 아일라 위스키를 숙성시켰던 캐스크에서 숙성을 시켰고 또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시킨 원액을 블렌딩한 위스키입니다. 이 위스키 역시 독특하죠? 알코올 도수는 마찬가지로 46도입니다. 스모키함이 좀 옅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나무를 태운 그런 스모키한 느낌보다는 곡물이나 빵을 구운 듯한 약간 고소한 스모키함에 가까운 그런 향이 납니다. 좀 피트 특유의 눅눅한 노트가 옅게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피티함과 스모키함의 딱 중간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위스키도 좀 생각보다 달콤한 느낌이 들거든요. 꿀의 달콤함과 스모키함이 조화롭게 느껴져요.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이 달콤한 느낌과 함께 좀 시트러스함이 도드라지는데 페퍼와 레몬의 노트를 남기면서 피니쉬가 이어집니다. 자극적인 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위스키 이름이 피티드일 것이라고 전혀 상상도 못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피트를 가볍게 즐기면서도 좀 다양한 맛은 잘 갖추어진 위스키를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위스키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밀크앤허니 쉐리 캐스크 마셔볼 건데요. 이 위스키는 최초의 코셔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한 위스키예요. 코셔는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식재료를 선택을 하고 그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조리된 음식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스키이기 때문에 이런 코셔 쉐리 위스키라는 특별한 위스키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밀크앤허니 증류소는 코셔 쉐리 캐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역시나 해냈죠. 헤레즈의 작은 와이너리가 밀크앤허니 증류소를 위해서 특별히 코셔 인증을 받은 올로로스 쉐리 그리고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캐스크를 제작해 주었다고 합니다. 1년간 헤레즈에서 쉐리 와인으로 캐스크를 시즈닝한 뒤에 이스라엘로 옮겨와서 테라비브의 숙성 창고에서 위스키 원액을 숙성시켰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46도입니다. 구운 견과류의 향을 먼저 느낄 수 있고요. 캐러멜과 함께 시트러스한 레몬의 향이 느껴집니다. 레드와인 캐스크보다는 조금 더 바디감이 진한 편인 것 같고요. 건포도와 체리의 맛이 납니다. 그리고 쌉싸름한 그런 커피의 맛도 함께 느껴져요.
사실 이 위스키는 색만 봐도 그렇게 막 빨간 그런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마셨던 쉐리 캐스크 수당 위스키에서 느꼈던 향과 맛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가볍고 묽다 싶은데 이런 꾸덕한 쉐리의 느낌을 기대하고 마신다면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나몬과 다크 초콜릿의 노트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엔제스 쉐어가 높아서 숙성이 빠르고 진하게 되기는 하지만 이 쉐리 캐스크는 뭔가 모르게 힘이 조금 빠진 쉐리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해요. 하지만 밀크앤허니 증류소에서 앞으로 더 다양한 종류의 쉐리 캐스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른 쉐리 캐스크에 수성한 위스키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크앤허니 클래식입니다. 자, 밀크앤허니 증류소에서 가장 처음으로 출시한 위스키예요. 카발란 증류소에서도 카발란 클래식이 대만 최초, 그리고 카발란 증류소 최초의 싱글몰트 위스키이고 또 꽤 상징적인 위스키인데 밀크앤허니에서도 클래식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알코올 도수는 46도이고요. 엑스버번 캐스크와 레드와인 STR 캐스크에서 숙성이 되었습니다. STR 캐스크는 제가 워낙 자주 언급해서 잘 알고 계시죠? STR 프로세스는 고 짐수환 박사가 개발한 와인 캐스크 처리 방식입니다. 와인 캐스크를 위스키 숙성에 사용하기 전에 쉐이빙, 토스팅, 리처링 이렇게 3가지 단계를 거쳐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성분들은 제거가 되고 또 숙성 결과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밀크앤허니 클래식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오, 달콤한 바닐라 향을 가지고 있고요. 달콤함과 함께 환하게 퍼지는 꽃의 향이 정말 좋아요. 되게 향긋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향입니다. 과일의 향이 풍부한데 과일 중에서도 약간 복숭아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버번 캐스크에 숙성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바닐라와 오크의 맛이 먼저 느껴지고요. 와인 캐스크에서 오는 쌉싸름함이 그 바닐라 노트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꿀과 레몬, 크림과 같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전해져요. 피니쉬는 좀 짧은 편인데 짧지만 말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샤링을 한 오크에서 나오는 살짝 그을린 노트가 느껴집니다. 최초의 제품이고 기본 라인업인 만큼 부드럽고 달콤한 특징이 도드라져서 밀크앤허니라는 이름에 제일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위스키였습니다. 이렇게 밀크앤허니 증류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6가지 위스키 쉬지 않고 이렇게 쭉 마셔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위스키와 증류소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았는데 이미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곧 또 다른 영상 혹은 오프라인 행사에서 전해드릴 날이 있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밀크앤허니 증류소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되는 위스키 증류소라서 유심히 지켜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소식과 재미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제품 하나하나 다 특색이 있고 또 위스키 종주국의 위스키와는 다르게 확연히 차별이 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또 마시게 되면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있어요. 제가 밀크앤허니 위스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마시면서 와, 위스키 사용 정말 즐겁고 끝도 없이 신이 난다 라는 행복감을 가득 느꼈는데요. 이렇게 저의 넘치는 행복한 감정이 영상으로 남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신비롭고 흥미로운 위스키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